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우성 교수입니다. 저도 소식을 전달받았는데요. 대면 강의 날짜가 계속 좀 딜레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이 캠퍼스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개인적인 메일이라든지 오늘 제가 저번 주에 알려드렸던 제 인스타 DM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 공부하시는데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할 테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주차 다섯 번째 강의고요. 오늘 주제는 관절 운동 형상학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전에 제가 어떤 곳에서 일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루 일과 중에서 선수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잠깐 보시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센터의 오후의 일상입니다. 오랜만에 제 얼굴이 등장했네요. 제가 말왕이나 김계란 그 유튜버처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달을 드리면 좋은데 제가 아마추어다 보니까 선수들 영상만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릎 제어를 하고 있는 그 펜싱 선수의 모습이고요. 오후에는 그 선수들을 데리고 이렇게 기능적인 동작들에 대해서 부상 부위를 체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동작들을 좀 더 기능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좀 운동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배구 선수들 제어하는 모습도 나오고 축구 선수들 지금 서로 리프팅하면서 공 나누고 저 멀리 보이는 화면에서는 배드민턴 선수들이 제어하고 있습니다. 여기 체육관을 활용해서 오후에는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선수들 종목마다 이렇게 기능들을 올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 친구는 인천 최고에서 지금 펜싱을 한 친구고요. 이 친구에 대한 펜싱 기능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운동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하나 더 영상을 보시도록 할게요. 그렇죠. 준영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으로 꽉 잡아. 스프링보드라고 하는 그 밸런스 장비입니다. 그래서 바닥 자체의 불안정성을 주면서 이렇게 팡트라고 하는 동작인데요. 팡트 동작을 유도를 해서 불안정한 지지면에서 조금 더 자세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동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영상 제가 다음에도 보여드릴 영상들이 좀 있는데 선수들하고 야구도 해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고 유도도 해야 되고요. 이게 복귀시키기 전에는 기능적으로 선수들의 기능을 어느 정도 테스트한 다음에 보내기 위해서 오후의 일과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뭐 기초적인 근력 운동, 밸런스 트레이닝 이후에 선수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루 일과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필드에 나가서 선수들하고 같이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도 저희 선수들 재활하는 모습이라든지 제가 센터에서 재활시키는 모습들에 대해서 영상을 좀 더 준비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항상 이렇게 서두에 영상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흥미가 있으시거나 재밌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시간을 많이 보낸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수업 전에 잠깐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영상을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그 영상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서 제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용 자체가 좀 많긴 한데요. 오늘 영상은 최대한 간결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관절 운동 형상학에 대해서 할 건데 약간 암호처럼 오늘 배워야 될 것들이 약어들이 좀 많으신데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 영상을 좀 만들다 보니까 좀 이래저런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희 수업 준비하면 제가 유튜브를 좀 자주 보는데 저는 나플라라고 하는 래퍼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 나플라의 영상을 보면서 이런 영상이 있길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섯 번째 수업이기도 하고
중간에 여기 나와 있는 그 k.ssam은 제 그 인스타그램 계정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놀러 오시고요. 팔로우 맺어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좀 알고 싶은 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팔로우 맺어 주시면 같이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짧게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도 서론이 좀 길었네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절 운동 형상학은요, 관절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얘기를 합니다. 저희 앞에서 네 번째 관절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관절면의 형태는 평평한 것부터 곡선까지 다양하고요. 한 관절면은 비교적 볼록하고요. 이건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인데, 볼록하다는 원어로 컨벡스한 면을 가지고 있고, 마주보는 관절면은 비교적 오목한 관절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록과 오목 관계에 대해서는 밑에 보시는 번호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관절 운동 형상은 관절면 사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하고 앞에 매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좀 특별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관절면에서 일어나는 운동에 대한 용어들, 그 다음에 컨벡스 컨케이브라고 하는 볼록과 오목에 대한 법칙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오픈 키네매틱 체인 그리고 클로즈 키네매틱 체인이라고 해서 열린 사슬과 닫힌 사슬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풀린 위치와 닫힌 위치, 그리고 관절의 끝느낌, 그리고 생리적 운동과 종속 운동, 되게 오늘 하셔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다, 그죠?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임상운동학에서 많이 중요하게 이렇게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너무 이렇게 깊게 설명드리는 것보다 간략하게 이 용어들을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드리고요. 선배들하고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목이 많이 갔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를 원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나 사진, 글을 준비를 할 건데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들 꽂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꽂히셔서 무조건 이거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해하신 이후에는 하나씩 그 관절에 적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관절에서 일어나는 관절 형성했던 움직임 중에서 스핀입니다. 축 회전이라고 하고요. 스핀은 어떤 움직임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스핀은 팽이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팽이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팽이의 끝점과 지면의 한 개의 끝점이 만나서 하나의 축에 의해서 돌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 스핀이라는 것은 한 관절면에 있는 한 점은 마주보고 있는 다른 관절의 한 점에 대해서 돌림 운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팽이의 움직임을 얘기한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관절 내에서 스핀만 혼자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보통 이 뒤에 나오는 롤링과 글라이딩이라는 움직임과 같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움직임을 보게 되면 아랫팔의 엎침, 뒤침입니다. 저희 그 축 기억나시나요? 수직축에 대한 수평면에 대한 운동이죠. 그죠? 아랫팔 엎침과 뒤침, 그 다음 90도 벌림된 상태에서의 어깨 관절의 안쪽과 가쪽 돌림일 때도 이 스핀이라는 동작이 일어나고요. 엉덩 관절의 굽힘, 펴밀 때도 스핀 동작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관절 형상이겠죠. 지금 보시면 밑에는 오목한 관절이 돌림, 스핀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위에 있는 볼록한 형태의 뼈가 스핀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네요. 지금 영상인 것처럼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아랫발의 그 몸쪽 노자 관절이죠. 엎침과 뒤침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의 축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되겠고요. 두 번째 설명드리고 싶은 영상 이게 계속 그 움직임은요, 롤링이라고 하는 움직임입니다. 이 롤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네 가지, 뭐 이렇게 시험을 치실 때도 객관식 상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이 롤링과 뒤에 나오는 글라이딩에 대한 움직임은 치료에서도 관절 가동술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치료 방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움직임들은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뼈의 관절면에서 여러 점이 마주보는 다른 관절면의 새로운 여러 점과 만난다. 이렇게 글로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롤링은 관절면 모양과 상관없이 뼈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뼈가 움직이면 롤링 방향은 그 뼈의 움직임과 동일하다는 거죠.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동그란 볼록한 관절면이 있죠. 밑에 보시면 색깔이 다른 점들이 있는데 뼈의 관절면에서 여러 점이 마주보는 다른 관절의 여러 점과 만난다는 뜻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구르기가 일어나면서 다른 관절면의 새로운 여러 점과 만나죠. 이때 계속 굴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관절면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르기가 일어날 때는, 그러니까 볼록한 면이 이렇게 구르기가 일어날 때는 이 관절면에서 새로운 점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가야죠. 같은 점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점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굴러가게 되면 이런 밑에 있는 선이 관절면이라고 봤을 때 관절면을 이탈하게 됩니다. 떨어져 나가겠죠. 여기 보시면 분리가 일어난다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롤링만 단독적으로 일어나지가 않고요. 이런 형태로 구르기가 일어난다면, 그렇죠, 이렇게 미끄러짐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게 뒤에서 여러분들 큰 그 법칙을 하나 여러분들 공부하실 건데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글라이딩이라고 하는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글라이딩은요, 뼈의 관절면에서 한 점이 마주보는 다른 관절면의 새로운 여러 점과 만난다고 합니다. 요거는 한 점이죠. 아까 그 롤링은 여러 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뼈의 관절면 한 점이 마주보는 다른 관절면의 여러 점과 만난다 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 빨간색 점 자체가 여러 점을 만나면서 미끄러진다. 아까 롤링만 단독적으로 굴렀을 때는 이 관절면에서 이탈을 하지만 글라이딩, 이런 미끄러짐과 같이 나타나면서 그 관절면에서 이탈을 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고요. 이 글라이딩 방향은 관절면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롤링은 아까 말했지만 그 움직임, 그 뼈나 이게 움직이는 방향 그대로 일어나지만 글라이딩 방향은 관절면의 모양에 따라서 달라진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표현한 것처럼 글라이딩 방향은 관절면의 모양에 따라 달라짐.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밑에 보시면 오목한 모양이 롤링 방향이 일어나면 이 글라이딩 또는 슬라이딩이라는 움직임이 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일어나는데요. 그렇죠. 오목한 컨케이브 면의 구르기와 미끄러짐은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자, 다음은 이런 볼록한 면에 그 뼈가 움직일 때는요. 구르기가 일어날 때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지만 구르기는 계속 새로운 점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굴러버리면 이 밑에 있는 볼록한 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들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글라이딩 또는 슬라이딩, 미끄러짐이 반대로 일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시면은 볼록한 컨벡스의 면이 구르기와 미끄러짐이 일어날 때 미끄러짐은 다른 방향으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볼록한 면이 움직일 때 이 움직인 면에서 이 밑에 있는 면에서 이탈되지, 새로운 점을 찾기 위해서 이탈되지 않도록 이런 글라이딩이라는 움직임이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거에 대해서만 기억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에 4장에서 공부할 때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거죠. 제가 왼쪽으로 롤링이 일어났죠. 롤링이 일어난 상태에서 계속 롤링만 일어나게 되면 밖으로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죠? 이때 이 글라이딩이 같이 반대면으로 일어나면서 관절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요거는 저희 인체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어깨 관절, 휴메러스가 윗팔뼈가 벌림될 때 계속해서 이렇게 구르기만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구르기만 일어난다면 위에 있는 견봉 사이에 있는 조직들이 찝혀버리는 임핀지 효과가 나타나고요. 이렇게 미끄러짐이 있으면서 이 관절면에서 위에서 찝히는 것들을 상쇄시켜 줄 수가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미끄러짐, 상쇄작용 없이는 구르기가 일어났을 때는 위에 있는 조직의 찝힘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롤링이 움직일 때는 이 볼록한 관절면이 움직일 때는 롤링이 일어나면서 이런 글라이딩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히 머릿속에 익히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이 움직임들 보실게요. 계속 롤링만 일어나서 올라간다고 하면 이 조직들 위에 있는 힘줄이나 이런 벌자이티스, 이런 윤활 주머니 같은 경우 제 인체에서 약간 충돌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조직들이 찝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움직임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아마 목이 터져라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요. 컨벡스 컨케이브라고 하는 볼록 오목 법칙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목을 터져라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아마 운동 치료 여러분들 송민원 교수님하고 수업 하시죠, 그죠? 그때 이 볼록 오목 법칙에서 관절 가동술이라는 치료법에 대한 시험을 치실 거고 실습을 하실 건데요. 아마 실기 시험도 아마 치실 겁니다. 이 원칙을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지만 거기서도 아마 교수님도 송 교수님이 훨씬 더 잘 설명해 주시겠지만 지금 저하고 한번 이해를 하시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벡스 컨케이브에 대해서 교과서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서체로 딱딱하게 오목면에 대한 볼록면의 움직임 동안 볼록면의 구르기와 미끄러짐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볼록면에 대한 오목면의 움직임 동안 오목면의 구르기와 미끄러짐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 궁서체가? 근데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볼록면이 움직일 때는 구르기와 미끄러짐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난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볼록면이 아까 어깨 관절에 설명드렸듯이 위팔뼈 볼록한 부분이 움직일 때는 계속 구르기만 일어난다면 관절에서 이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위에 조직하고 찝힐 수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짐이 함께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 오목면의 움직임은 구르기와 미끄러짐은 계속해서 같은 한 점이 계속 다른 점을 만나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제가 다른 영상들을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또 뒤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 아까 앞에서 한번 보셨는데요. 오목면에 대한 볼록면의 움직임은 그렇죠. 구르기와 미끄러짐이 반대로 일어난다. 구르기만 일어났을 때는 이 관절면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미끄러짐이 같이 일어나서 이 부분들을 상쇄시켜 준다. 그다음 볼록면에 대한 볼록면에 대한 오목면의 움직임은 구르기와 미끄러짐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 그렇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죠? 자, 그러면 실제 인체 관절에서 이 움직임들을 보실게요. 아까 그린 것처럼. 지금은 스쿼트 형태의 동작에서 그렇죠. 지면에 발이 닿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내려가는 스쿼트 동작을 하고 있다. 그죠? 이때는 어떤 뼈가 움직이나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펴고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뼈가 고정되어 있고 어떤 뼈가 움직여서 이렇게 무릎 펴 동작을 만들죠. 굽힘과 펴. 스쿼트 동작도 앉았다 일어날 때 보면 똑같이 무릎에 굽혔다 펴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과연 어떤 뼈를 고정시켜 놓고 어떤 뼈가 움직였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그죠? 여기 책에 보시는 그림에 보시면 요거는 그렇죠. 피머가 그러니까 넙다리뼈가 익스텐션이 됐다. 그죠? 넙다리뼈가 밑에 고정된 티비아 그러니까 정강뼈가 고정돼 있고요. 고정된 상태에서 잠깐만요.
부르셨나요? 제 목소리가 좀 컸나 봅니다. 쉬리가 등장을 했네요.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정강뼈가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이게 스쿼트 동작의 자세가 되겠죠. 이때는 위에 있는 피머 볼록면 형태가 움직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있는 볼록한 뼈, 그렇죠. 넙다리뼈가 고정된 상태에서 무릎을 굽혔다 폈다, 의자에 앉은 상태 밑에 정강이 오목한 이런 정강이 뼈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이때는 아까 원리 설명드린 것처럼 구르기 자체, 롤링은 익스텐션 방향으로 일어났는데 이 글라이딩 또는 슬라이딩은 뒤쪽, 그렇죠, 굽힌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일어났다, 그죠? 근데 밑에 있는 정강뼈가 움직일 때는 롤링과 글라이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럼 이해가 안 되셔도 뒤에 또 설명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영상이나 자료를 보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 아파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내용이 생각보다 쉽진 않죠. 그래서 이번 그 관절 형상학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깐 머리 식히시고요. 음악도 좀 들으시고 머리 좀 식히신 상태에서 파트 2에서 여러분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2에서는 컨벡스 컨케이브에 대한 영상 조금 더 이해되시도록 설명드리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에서 만나 뵐게요.